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한번 태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태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또 태즈님의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제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태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무당이 너무 되고 싶어 했던 여자아이에 관합니다. 이 무당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 네. 진짜 101 정도죠, 진짜로. 네. 그 친구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 가지고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오늘 한번 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즈입니다. 일단 이 아이는 아이돌 지망을 하던 연습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생이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을 지망하는 제가 네네. 예전에 가르치던 학원에 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근데 노래 재능보다는 얼굴 마담 쪽으로 재능이 큰 아이였거든요. 뭐 노래는 그냥 쏘쏘했고 춤이나 그렇다고 좀 그런 보컬력이 떨어지면 랩으로 가는데 랩도 그렇게 딱히 좋은 보이스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얼굴 마담 쪽으로 센터 쪽을 노리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아이돌에 재능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집에서 너는 반반하니까 아이돌 한번 해봐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왔었어요 학원에. 그래서 제가 보컬도 트레이닝하고 뭘 해봤는데도 안 돼요. 안 되었고 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거든요. 그 뒤로는 저는 이제 연락을 따로 하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아이의 친구는 계속 학원 다녔거든요. 그 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아이가 희한하게 무당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닌데 자기는 무당을 하고 싶었대. 그냥 사람이 하고 싶은 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 아이는 아이돌이 꿈이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당이 꿈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는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너는 무당이 될 팔자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 내력에서 무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주변 지인 중에 무당이 있던 것도 아닌데 얘는 그냥 무당이 되고 싶어 했대요. 그냥 무당들이 입고 있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뻐 보이고 뭔가 그림들 해와 비슷한 그런 그림들도 멋있어 보이고 자기는 무당이 되고 싶대요.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그게 멋있다는데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걸 그만두고 시선을 들이기 위해서 이산저산 기도를 하러 다녀요. 신내림 받기 위해서. 근데 없던 신이 떡하니 들러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내림굿을 받고 싶었으나 무당한 팔자가 아니고 어떤 한 무당이 말씀하시기에 애초부터 넌 태어난 게 무당이라는 전방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내림 받으려 하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무당분들은 좋은 무당이잖아요. 그죠? 돈을 떠나서 간에 너는 무당한 팔자가 아니라고 좋게 말씀만 해주신 무당이에요. 근데 충청도 소재 어느 산에서 박수무당을 만나게 돼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박수무당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 되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신내림 받게 해줄게. 대신 돈을 얼마나 들고 와라. 그래서 이 친구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랑 약간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박수무당에 돈을 전달을 하고 신내림을 받아요. 예. 근데 신내림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속인 분들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도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들만의 언어가 있을 거고 그들만의 뭐 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신내림 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신내림 받았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 귀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신내림을 원해서 받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이 잡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박수무당이 뭘 해줬냐면은 이 아이는 무당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귀신 중에서도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런 귀신을 씌워줍니다. 잘 맞네. 네. 근데 아이가 결합하고 나서 이 아이를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똘순이가 결합하고 나서는 처음 몇 년간은 신발이 되게 잘 맞았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와서 줄 설 정도로 되게 신발이 잘 맞았는데 네. 이 아이도 자신의 신이 잡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자신이 치성을 계속 들이다 보면은 자꾸 좋은 상을 기도하고 원하면 언젠간 좋은 신이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신이 되고 싶은 귀신 말고 다른 신을 원한 거지 이 아이는. 지금 잘 맞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밤낮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운 좋은 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정성이란 정성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귀신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왜 얘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는. 그래서 돌순이한테 해코지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맞던 신발도 이제 맞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무당의 가장 큰 무기는 뭐겠어요? 잘 맞추는 거잖아요. 애군이든 뭐든 살을 잘 풀어주는 게 무당이 원래 기본적인 뭐 소양이라면 소양인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돌순이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귀신이 목을 졸라요. 이 아이를.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말이, 네가 시작해서 들러붙었는데 왜 자꾸 날 떼어내려 하냐면서, 나도 네 목숨은 가져가야 장사가 남는 게 아니겠냐고. 난 네 목숨 가져갈 때까지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왜 네가 먼저 나를 원해서 들려붙여놓고서는 왜 날 떼어내려 하냐면서 계속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이라는 게 피폐해지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신발은 점점 없어지고, 없어진 신발을 메꾸기 위해서 이 친구가 유일하게, 제가 아까 아이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얼굴 쪽에 재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송에 나가기 시작해요. 케이블 방송 같은데 옛날에 무속인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그런 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흉가도 가고, 혹은 귀신 들린 사람 가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영상도 찍고 다큐멘터리 찍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송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두로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혹은 촬영 대기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칼 들고 갑자기 그 귀신이 빙의가 돼가지고 자기 손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나는 이 목숨 가져가야 된다고 귀신이 들러붙어갖고 잘못된 접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무당일이란 걸 하려고 했을까? 왜 내가 잘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려 했을까? 내 마음이 조급했구나. 그러면서 원래 무당이 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바닥에 그렇듯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쉬 떨쳐지지도 않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쉽게 떨어질 귀신이었으면은 다른 신을 모시겠다고 동네방에 떠들고 나는 이제 더 좋은 신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진지하게 떨어졌을 귀신이겠죠. 그래, 난 너의 무운을 빈다 이러면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귀신이 아니에요. 얘도 얘만의 욕심이 있을 거고. 근데 사람의 욕심과 귀신의 욕심은 저는 그때 들은 게 뭐냐면은, 귀신은 그거 하나예요. 한이면 한. 이게 딱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귀신은. 그래서 그 귀신이 떼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얘의 삶이 되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은 반나절은 맨정신, 반나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블랙아웃이 와가지고 필름이 딱 끊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말하기를 갑자기 길을 가다가 길가에 바지를 벗고 볼일을 본다든가, 어머. 토를 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때린다든가, 차도를 뛰어댕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출소도 많이 갔어요, 얘가. 그리고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고, 만약에 옆에 제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야, 태즈, 너하고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뭐 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의 조상 이름까지 말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서 행전했던 나쁜 일들이나 잘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는 얘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러 가지고 전주에 계시다는 영화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걸 자기가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무당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대문에 있는 문지방을 넘기 전에 헛구역질이 엄청 나더래요. 먹은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하고 몸이 달달달 떨리더래요. 예. 떨리고 들어가기 싫고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허리도 아프고 두통도 지끈지끈 내려오고 죽겠더래요, 그냥.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욕이 입에서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욕이 계속 나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는 또 다른 누군가 내는 것처럼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기는 넘어가면 장땡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앞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벌벌벌 떨다가 얘나 이러면서 딱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마당을 넘어서면서 토를 하기 시작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 돌순이가. 근데 그 안에서 곱게 한복을 입으신 중후한 아주머니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더래요.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서 계속 떼굴떼굴 거리다가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 안정이 된 게 그 중환신 아주머니께 내려와가지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좀 나아졌대 몸이. 근데 조금 나아지고 아주머니 얼굴 보니까는 욕을 하더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면서 그렇게 죽고 싶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시정 잡배만도 못한 것들이 손잡고 어깨에 올라타고 다리에 들러붙고 한에는 머리카락에 붙어서 한 가슴에 매달려 질질 끌고 들어오냐고. 7, 8도가 되는 그런 귀신을 달고 왜 질질 굳이 끌고 들어오냐고 남의 집에. 뭐 하는 짓이냐고 너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는 무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신도 아니고 산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난리를 치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온화해 보이고 중후했던 매력의 아주머니께서 욕을 하는데 카리스마가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을 탁 때리더래요. 와. 심장을.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놀란 게 저는 신내림을 받은 귀신이 한 명인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고. 네가 그리고 무슨 신내림 받냐. 넌 무당한 팔자가 아니야. 넌 객사할 팔자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무당하면 객사할 팔자야. 네 목숨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신내림 받아갖고 왔는데 한 명이 아니라고. 팔에도 있고 등 뒤에도 매달려 있고 가슴에도 매달려 있고 머리카락 자꾸 위에 올라가 있는 애도 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 있는 귀신이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 아주머니께서 똘순이를 계속 보더래요. 내 살다 이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나는 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기로 온지 알겠고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다. 잡기 퇴치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이미 너와 한 몸이 된 지 너무 오래됐다. 아, 융합이 된 지가. 얘들을 떼어내려면 네 목숨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얘들을 안 떼고 살아도 네 목숨을 가져갈 거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근데 얘들은 어차피 네 목숨만 가져가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은 없을 거다. 떨어진 척하면서 와가지고 네 목숨 가지고 같이 친구 삼아 어깨동무 갈 거라고. 너는 극락왕생 할 수가 없다. 죽어서 저승 갈 수가 없는 팔자래요. 왜냐면 자기의 팔자를 지워버렸대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명부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는 저승사자가 잡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있어봤자 여기에 남으면은 이제 평생 그렇게 잡기들한테 쓸려다니는 팔자인 거예요. 근데 이 무당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도 참 멍청한 게, 잡기가 얘가 다른 신을 모시고 싶어 치성을 드리고 할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뭐 행사를 가거나 뭐 TV 방송을 가거나 아니면 어딜 가거나 할 때 거기 있는 잡기란 잡기는 다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잡기, 지방 잡기들 뭐 폐가의 잡기란 잡기를 다 들러 붙여놔갖고 한 뭉탱이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 귀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알고 싹싹 빌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다. 난 진짜 너무 무당이 되고 싶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살 방법이 없냐. 계속 싹싹 빌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 살고 싶다. 난 지금 너무 힘들다. 이 아이가 그때 몸무게가 20kg 가까이 빠질 때였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뼈밖에 없는 몸이었대요. 얘가. 너무 살고 싶다 하니까는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했대요. 나는 손 쓸 방법이 없다. 이거 떼내는 거 쉽지. 너가 죽어. 이걸 떼내는 거에 대해서 네가 안 죽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무조건 죽는다. 이미 네 몸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그냥 네가 밥 먹는 것도 얘들이 밥 먹는 거라고. 네가 밥 먹고 살 안 찌는 것들이 뭐냐면 이만큼 많이 달고 다니는데 밥 한 그릇 되겠냐고. 밥 10그릇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일이니까 나가서 너는 그냥 객사할 팔자니까 객사해라. 나는 인연의 운명을 바꾸면 내가 죽는다. 와.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살이 낀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가 정말 방법이 없냐고 며칠 동안 계속 물어봤대.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 모습에 약간 그래도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단 하나의 1% 가능성이 한번 걸어보자는 거야. 그 무당님께서. 그래서 당분간 여기 일단 지내면서 일단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방 하나에 요강 갖다 놓고 3개월 동안 있어요. 3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그냥 방에 가만히. 근데 그렇게 한 2달, 3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살도 좀 붓고 정신도 멀쩡해지더래요. 처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나절은 자기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빈도가 조금씩 줄어가더래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떨어져 나간 건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물론 떨어져 나갔겠죠. 그 안에서 버틸 기준이 얼마나 했겠어요. 잡귀들인데. 그분은 대신에 영접하신 분인데 잡귀들이 금방금방 떨어져 나가죠. 버티다가도. 근데 희한한 게 이 집을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이 방을 벗어나가지고 마당에만 있어도 또 도지는 거야. 반은 또 돌아버리고 반은 또 정신 돌아오고. 그래서 그 대신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밖에서 담벼락에서 대가리 들이밀면서 니 나오면 바로 달라붙는데 왜 자꾸 나오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또 나가는 시간이 귀시에 꼭 나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갑갑하니까는 잠도 안 오고 하면은 항상 그 시간에 너무 나가고 싶더래요. 그럼 나가면 또 다시 들러붙어갖고 또 다시 방에 들어가고 또 벌벌 떨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는 아예 그 무당분께서 안 되겠다. 너는 네 의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문을 잠가버려요. 못 나오게. 나는 너를 부르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뭐 네가 문 열고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돌순이는 방에 있는데 밖에서 계속 들려요. 네 목숨 가져가야 되는데, 네 목숨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 귀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귀신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 들어오지는 못하고. 네 목숨 가져가야 내가 남은 장사인데, 네 목숨 가져가야 내가 신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면서 얘는 몸이 나아지지만은 이 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분께서 치성을 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 신한테 얘를 살릴 방법 없냐고,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이 무당분께서 신께서도 안 된다. 이거는 거스르는 거다. 얘는 원래 객살팔자인데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인간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죽을 사람들까지 우리가 살릴 수는 없다. 명부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명부가 없는데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명부가 없다. 명부에 적힌 이름도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는데 뭘 살리냐. 이거 살낀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 신조차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하지 마라. 라고 신께서 답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무당분께서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계속 드린 거, 치성을. 아이고 그래도 아직 어린애인데 몰라서 그런데 진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예. 계속 치성을 드리고 물 떠놓고 뭐 하시고 하실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리신 신의 결정이 뭐냐면은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적을 써줘요. 근데 이 부적이라는 게 이걸 하나 지니고 있는다 해서 장땡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 집에서 반경 10km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자기 명예란 게 없겠지만은 어째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늙어 죽든 뭐 어떻게 죽든 간에 이 집에서 10km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이 부적도 점점점 검해져요. 그래서 반쯤 검해지면 와서 색을 받고 반쯤 검해지면 색을 받는 거예요. 와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퇴마를 한다거나 떨쳐낸다거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모신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방도가 있다. 근데 니는 이 이상을 나갈 수가 없다. 좋냐? 라고 말씀하시죠. 알겠다. 라고 해서 그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아요. 일자리도 알바 같은 거 구해가지고 그 근처에서만. 근데 그렇게 한 1, 2년 사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괜찮아지면은 또 나태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동물이잖아요. 원래. 지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려요. 이 아이가. 근데 그날 출발하는 날에 무당분께 전화가 오더래요. 새벽에. 너 어디냐고 하니까 집이라고 하니까는 오늘 집에만 있냐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 일 가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원래 일 가는 날인데 쉬는 날로 바꾼 거죠. 놀러를 가기 위해서. 뭐 집에 있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알았다. 근데 내가 오늘 꿈자리가 하나고 뭔가 기분이 이상하니까는 끝나고 바로 집에 가라고. 엔간하면 출근하지 말고 아니면은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말을 했죠. 예. 근데 이미 얘 눈에는 놀러 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그때 자기가 뭔가 시인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놀러 가고 싶다고 아유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그런 욕구가 너무너무 끌어오르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러 와요. 집 앞으로. 그래서 태워서 다른 인근 지역을 갑니다. 인근 지역 가는데 저도 이제 이 지역은 잘 모르는데 그 동네 분들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뱀사골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명칭들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뱀이 많이 나오고 뱀사골을 하잖아요. 그 동네에 이제 뱀사골 같은 데에 펜션을 빌려서 가요.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적어도 한 50km, 60km 떨어진대요. 산에 위치한데. 그래서 가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오랜만에 노니까는 자기가 놀다 보니까는 지 몸도 괜찮네. 간간히 나가는 건 괜찮겠다. 매번 나가진 않더라도 몰래 한 번씩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그랬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아이는. 그 무당께서 괜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절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아이가 술을 먹다가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왼쪽 편에 산이 보였대요. 산이 굽이굽이 보이는데 그 위에서 뭔가 허연 게 뛰어내려오더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하얀 불빛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은 먹고 있고 떠들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저거 보여요? 이러니까는 뭐가 보여요? 이러면 친구들 안 보여요. 근데 뭔가 허연 게 산을 타고 두두 내려오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근데 이 하나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산 뒤에서 또 몇 개의 하얀 물이 또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넘는 불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산 밑으로. 근데 이때 순간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때 대신께서 말씀하신 기억난 거예요. 너 집만 나가면 니 따라가려고 대가리 내밀면서 니만 보고 있다고. 니 등에 업혀가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적을 보는데 부적이 새까매요. 이미 그 무당분께서 케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니까는 부적이 새까매가지고 그 글씨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앞을 보는데 그 하얀 불빛이 다 온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 근데 그 순간 목소리 들려요. 목숨 가져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기억을 잃어버려요. 똘순이는 기억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가 똘순이가 깨어났을 때 그 대신 아주머니가 있고 그 아주머니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대신 아주머니 멍하니 보니까는 너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나가냐? 네가 그거를 이겨내야지. 왜 네가 자꾸만 잡귀들을 휘둘려 가냐고. 나는 네가 나갈 거 알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너한테 기대를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전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무당 아주머니께서는 얘네 집 앞에 차를 끌고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애초부터 애가 나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애가 나가는 위치를 따라간 거야. 뒤에 몰래. 그래서 얘가 흰색 귀신을 볼 때 그 아주머니 차에 있는데 귀신들이 넘어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애가 왔을 때 쓰러져가지고 있을 때 얘를 그냥 들쳐매고 차에 실어가지고 팔다리 묶고 혀를 깨물 수도 있으니까는 바로 입에 재갈 같은 거 물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애가 일어났는데 손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손이 너무 아프길래 보니까 손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는 손은 묶여있는데 손가락까지는 안 묶잖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지 손가락으로 손톱 뽑은 거예요. 계속 건드려가지고 손톱 10개를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무당분께서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었겠죠. 아마도 예, 그 아이는. 그래서 그 무당분께서 이제는 니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미 너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애들이 너는 이 집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객사라고. 5걸음 걷는 이상 넌 그냥 죽는다고. 내가 이거는 지켜줄 수가 없다 이제. 네 운을 네가 다 했으니까는 여기에 평생 있든지 아니면 나가서 객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막 애가 3일 만나서 울면서 자기 행동을 후회하겠죠 당연히. 아유 내가 애초부터 처음에 왜 무당이 되려고 했을까. 나가지 말라 했는데 왜 놀러를 갔을까. 이 생각하면서 막 울더래요. 3일 만나서 우니까는 그 무당분의 친어머니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신이 없어요.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얘를 가만히 보시면서 네가 말한 애가 얘냐고 그 무당분한테 말씀하시면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말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방법이 없다고. 신께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는 얘를 그냥 버려라. 안 그러면 나한테도 힘들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딸뻘이고 아직 어리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버립니까? 저희는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또 버립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머니께서 그렇지 이러면서 전화를 한 통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경상도에 있는 대신을 모시는 영험한 무당을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 한 분, 뭐 다른 지역이 뭐 충청도 이게 몇 분을 부르세요. 한 두세 분 더.
그러니까 전국에서 알아주시는 무당분들이 한 4분 정도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고 서로 신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근데 그 신들도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명부가 없다. 저승사자가 데려갈 명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없고 그냥 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 경상도에 계시는 분이 바다 쪽에 있는 신을 모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닷가로 데리고 와라. 그래도 산은 막혀있고 바다는 뚫려있으니까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다로 갑니다. 예. 경상도의 뭐 어느 바다로.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 텐트 아닌 텐트를 쳐놓고 치성을 엄청 들여요. 이 아이랑 같이 치성을 엄청 들여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계속 치성을 드리는데 답이 안 나와요. 얘가 마찬가지로 이 무당과 떨어지는 순간에는 죽어요. 이 무당의 기운 때문에 잡기들은 못 오지만은 얘가 무당이랑 뭐 반경 100m만 떨어져 죽는 그런 환경인데, 예. 어떻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 신 모시는 분들은 아무 쪽에도. 그러려고 모이신 거니까는. 근데 그 바닷가에서 신을 모시는 그 대신을 지니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 바꾸자. 이름 바꾸고 너 머리 깎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받아올 테니까 이름 바꾸고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대요. 내가 보기엔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건 신의 힘이 필요 없고 이름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무당분께서 다른 분한테 부탁하셔갖고 얘 이름을 받아옵니다. 좋은 데 가서 이름 받아 뺐죠. 그다음에 남자 이름으로 바꿔요. 예를 들면 원래 이름이 뭐 김미미라 치면은 뭐 김철수 이런 식으로 아예 남자 이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남자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은 거다. 네가 가지고 있던 똘순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죽은 거야. 똘순이는 여기 죽은 거다. 그래서 상을 치른다 거기서. 그리고 똘순이한테 너는 장지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관에서 나오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장지를 싣고 가는 순간 애들도 네가 죽은 줄 알고 네 혼 찾으려고 바닷가로 뛰어들 거다. 왜냐면 우리가 뭐 불태우고 나게 아니라 바닷가에 수장을 시킬 거래요. 그러면은 너는 그때 관에서 나와 있고 너의 물품들 다 냅두고 네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다 아예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털이란 털은 다 뽑아. 겨털부터 다 뽑은 거예요. 예. 털 하나도 없이. 오. 그걸 다 실어놓고 네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물건들, 그러니까 집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거기 넣은 거예요. 쓰던 칫솔, 젓가락 다 싹 다. 얘 흔적이 있던 것들 다 넣어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수장을 시키면서 얘는 다른 곳에 실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얘가 살아나요. 이제야 명이 보인대요. 얘 명이. 이제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얘가. 새로운 걸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산에 가지 말고 무덤가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절대 가지 말래요. 가족이 죽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면 니는 들어가는 순간 바로 술 먹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는 정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자들이 있으니까는 널 보는 순간 얘는 뭐야? 왜 이름이 희한해? 왜 얘 머리 위에 뭐 이상이 또 있어? 이러면서 바로 데리고 간대요. 귀신이 아니라 사자가 데리고 간대요. 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장례식장 가지 말고 산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물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니까 뭐 목욕도 자주 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 치성을 좀 드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리고 너를 도와준 게 그 바닷가에 계신 대신님이니까는 항상 바닷가를 가거나 이러면은 상을 어마어마하게 차려가지고 항상 죄를 지내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와. 근데 이 아이는 지금도 그 친구 말로 의하면은 몸이 안 좋아요. 등이 약간 굽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보면은 딱 굽은 게 보여요. 네. 이 아이가. 그 정도의 후유증을 받고 살아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이제 숨 쉰다. 숨 막혀. 이제 숨 쉬네. 내가 죽겠네, 이러다가. 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 듣고 이거는 무조건 제보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옛날부터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와, 그냥 단순히 무당이 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그 불씨 하나가 그렇죠. 정말 나 자신을 없애버릴 뻔했네요. 그러니까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신 받아들이는 것도 네가 원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가 하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고 그럼 그 살이 니한테 오든 네 주변 사람들한테 가든 피해는 있는데 왜 아예 무당이랑 반대인 팔자가
그러니까는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얘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무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무당 되기 싫다고 겉으로는 얘기를 해요. 아, 난 싫어요. 난 그 네.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무당이 넌 어차피 그 길을 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요. 처음에 그 박수무당 있잖아요. 신내림 도와준. 그 박수무당은 나머지 대신 할머니들이 신을 뺏어버려요. 아, 애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객사를 했답니다. 신 떨어져 나가자마자 이제 허해지잖아요. 네. 온갖 잡기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제가 빼먹은 것 같네요. 야, 근데 저는 지금 태재님 이야기 듣고 좀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 만신분들이 네트워크가 있대요. 저는 사실을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시청자분 한 분 중에서 저한테 이런 네트워크 다 있고 그분들은 또 보여지는 곳에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나 이런 곳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튼 오늘 태진님은 또 역사를 쓰셨네요.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레전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은 또 지금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감사합니다, 태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속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 지금 오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치만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조금 더 두세 번 더 심사숙고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무당이 될 사람이 아닌데 무당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이밤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 이밤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이분이 이제 배달업을 하셨는데 배달을 하러 갔다가 정말 섬뜩한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배달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은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아, 밤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신 거죠? 예, 태국에 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와, 근데 태국이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이게 와이파이 신호가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가 걱정이 좀 나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 지금 최대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해주실 이야기가 예. 배달을 하시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지? 라고 하는 일들을 겪으신 적이 있나 봐요. 예, 그래요. 제가 뭐 이야기 앞서서 제가 사실은 원래 돌비님 프로그램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데 예. 택시 안에서 서로 좀 낯설고 좀 나뿐하잖아요. 제가 기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진짜 무섭고 신기하다고 이 이야기를 꼭 돌비님 프로그램에 시청자 참여를 하라. 택시 기사님이 영업을 하셨구나. 예. 네. 그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한참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에서 제가 일 끝나고 숙소 오면 제가 할 게 없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다가 돌비님 알고리즘이 떠서 제가 그렇지.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지금 또 그 택시기사님은 내가 만났던 그때 그분이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는 바로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예, 기대십니다. 기르시죠.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추석 전 9월 말쯤에 21년도 9월 말쯤에 있던 일이거든요. 혹시 지역하고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경기도 안성에
내리라는 곳에 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쪽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유흥주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합금지, 부대가 장사를 못하고 또 2주 끝나면 다시 집합금지.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다가 배달 대행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내리라는 곳이 시내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하면 한 6분,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서 맨날 출퇴근을 했어요. 제가 일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10시 되면 제가 퇴근콜을 잡아요. 시내에서 내리 저희 집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빈 차로 가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리란 지역이 그 근처 대학교도 있어가 원룸도 많고 공단도 있어가지고 직장인들도 많아요. 저녁에 배달을 많이 시켜 드세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퇴근콜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퇴근콜을 맨날 하루 3개, 4개, 많으면 5개까지 잡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3개, 4개 잡으면 배달하고 저는 바로 그 지역 제 집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퇴근하려고 오토바이 세워두고 퇴근콜을 잡으려고 하는데 2개는 자꾸 계속 안 뜨는 거예요. 왜 안 뜨지? 1개라도 더 잡고 가자.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미 콜을 2개 잡아놓은 상태니까 빨리 갖다 드려야지 손님한테 컴플레인도 안 들어오고 가게 사장님한테 컴플레인도 안 들어오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런데 하나가 떴어요. 지코바라는 치킨. 떴는데 이게 현금 결제예요. 기사님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기사님들이 현금 결제를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웬만해서는 선결제거든요. 선결제면 고객님 문에 갖다 두고 사진 찍고 배달 완료 누르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금 결제는 고객님 만나서 돈 받고 잔도 내드리고 해야 되니까 좀 이게 바쁜 시간에는 기피하는 기사분도 많아요. 저도 이거를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잡자 해가 그 3개를 잡고 총 3개를 잡고 이제 배달이 시작했죠. 앞에 2개는 배달 완료를 끝나고 마지막에 지코바를 배달하려고 배달 어플을 보면 그 주소를 찍으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에 연동이 돼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 좀 오래 살아서 웬만한 지역을 다 알거든요. 골목골목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한 키로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도 보면서 이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가? 일단 갔죠. 그쪽으로. 가는데 입구가 좀 좁아요.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차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계속 그쪽으로 가르치길래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니까 한쪽에 한 300m 올라갔나? 빌라가 한 동 있는 거예요. 좀 오래된 2층짜리. 여긴가 싶어가지고 내렸는데 다시 휴대폰 확인하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내비가 가르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도저히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면 가로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길은 포장도로 아스팔트 도로인데 관리를 안 해서 돌멩이 자갈도 많고 울퉁불퉁. 울퉁불퉁. 또 올라가니까 옛날 촌집도 보이는데 빈집이고 축사도 조그만 것도 보이고 좀 더 올라가니까 양계장, 예전 양계장 같은 것도 보이고요. 계속 올라갔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로등도 없고 오로지 오토바이 불빛으로만 갔거든요. 근데 길이 딱 끝나 있어요. 앞에 보니까 완전 산이 없고 경사가 좀 있었어요. 밤이니까 가로등도 없고 제가 오토바이 라이트가 있으니까 좌우로 흔들어서 살펴봤죠. 라이트 비춰가면서. 길도 없고 풀도 많고 앞에는 경사도 있고 도저히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 다시 입구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한 번씩 배달하다 보면
내비가 바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이거 내비 잘못인갑다 해가 다시 로그인을 새로 했죠. 다시 그쪽으로 가르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싶다 해가 배달 대행 어플을 보면 고객님 연락처가 있어요. 네.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 고객님 연락처도 없고 웬만해선 다 있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주소도 잘못되고 뭐 고객 연락처도 없는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배달하면서 보면 이런 데에서도 집이 있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 올라갔습니다. 똑같죠? 뭐 라이트 비춰봐도 똑같고. 근데 마치 음식점 지코바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기사님 배달한 지 30분이 넘는데 아직까지 왜 배달 완료를 안 합니까?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고객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잘못됐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저기요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 앞에 한 20대 그 근처 대학교니까 대학생 같아요. 바로 오토바이 라이트 앞에 서 계셨으니까요. 딱 대학생 느낌 났어요. 20대 초반에. 예. 복장도 보니까 흰색 계열 여자분이 제 반에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거였고요.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였어요. 그날 초저녁에 배달을 고객 실수로 주소를 잘못 가르쳐 주는 바람에 저도 시간이 지체돼서 음식이 이제 갖다 드렸는데 음식이 다 식혔다고 다시 제 돈으로 결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 있겠죠. 예. 물건이 식거나 음식이 잘못되면 기사님들 돈으로 다 네.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소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채워놓고 음식 박스에 음식을 꺼내면서 아니 손님 연락처도 없고 뭐 주소도 잘못되고 이러면 어쩝니까 하면서 물건을 딱 건네드렸어요. 네. 딱 건네드는데 손님 손하고 살짝 스쳤거든요. 예? 저도 놀래가지고 황급히 뒤로 뺐어요. 팔을. 살짝 스쳤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살이. 사람 살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지? 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황급히 팔을 뒤로 뺐어요. 그 여자분을 보니까 집에 돈이 있는데 저 따라오시겠어요? 뭐지? 아까 분명히 지금 없었는데? 여자분이 가르치는 저 앞쪽에 보니까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오토바이 라이트로 살짝 보였는데 앞쪽에 집 같은 게 실루엣이 보이면서 불빛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아까 분명히 또 없었는데 뭐지? 하면서 여자분이 뒤를 돌아가면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경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올라가는데 계단보다 더 가팔랐어요. 근데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미끄러지듯이 올라간다고요? 예. 순간 저는 머리 맞은 것처럼 저거는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오토바이 타고 바로 내려왔죠. 그런데 뒤에서 한 말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생생하게 들렸고 어디 가요? 괜찮아요.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근데 원래 오토바이 타면 백밀러가 다 보이잖아요. 예. 일부러 백밀러를 안 보려고 혹시 뒤따라오거나 그거 보면 제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상체를 앞으로 당기면서 내려갔습니다. 와, 큰일 났다.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까 올라오다 보면 뭐 촌집 있고 우사도 보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지나왔는데 계속 내려갔는데 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입구까지 뭐 적게 잡아도 많게 잡아도 2분 정도만 내려오는 데였어요. 도착할 때였는데 체감상 1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고 하든가 나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살짝 땡기가 백밀러를 봤어요. 몸을 뒤로 해가. 그 여자분이 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제 표현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저 정말 심장마비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어찌어찌 입구로 와서 계속 달렸어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오토바이 타고. 저 앞에 편의점이 보이더라고요. 그 거기 멈추고 바로 편의점 안에 달려가가지고 물 한 통 계산하는데 그 주인이 남자분? 나이가 드신 남자분이었거든요. 아저씨 괜찮아요? 예? 아 괜찮습니다 하고 물건 계산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백밀러로 저를 보니까 얼굴 완전 하얗게 돼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그냥 뭐 시원하게 달릴 정도, 오토바이 타면 그 정도였거든요. 온몸이 땀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 물 마시면서 좀 한숨 돌렸죠. 네. 한숨 돌리고 이대로 집에 가기 너무 무서웠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장례식장 가면 어디 오기 전에 한 군데 들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아, 그쵸. 소금 뿌려라. 그, 들렸다 봐라. 뭐 달라붙는다고. 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친한 동생이 대리운전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24시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죠. 그 친구가 있길래 아 형님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형님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완전 허옇게 떠가지고. 괜찮아요. 아 잠깐만 한숨 좀 돌리자.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자초지종은 다 설명해봤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아 좀 신기해하면서 형님 당장 나랑 가봅시다. 야 미쳤나? 야 안 된다. 저 절대 못 간다. 아 절대 못 간다. 그거 안 된다. 그럼 형님 날 밝으면 저랑 같이 가봅시다. 알았다. 저도 가기는 싫은데 제 눈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거기 집이 있었나. 제 눈으로 두려웠지만 다시 확인했죠. 그래가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저 잠도 못 잤어요. 예. 뜬 눈으로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그 동생이랑 같이 갔죠. 그 동생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역시나 거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어제 건네준 지코버 통닭만 그 자리에 있었고. 아, 바닥에? 예, 바닥에만 있었고. 그 동생이 형님 어제 도대체 뭘 본 겁니까? 아 나도 모르겠다 형님. 형님 뭐 씌었네 씌었어. 근데 그때는 가을이었는데도 낮에는 좀 더웠거든요. 갑자기 오한이 밀려왔어요. 몸도 덜덜덜 떨리고 야 여기 더 이상 있기 싫다. 내려가자. 다시 그 동생 사무실로 갔거든요. 예. 형이 일단 여기 좀 쉬고 계시라고. 근데 사무실인데 대리기사님도 왔다 갔다 그리고 어떻게 뭐 마음 놓고 쉽니까?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꼭 감기 몸살 증상처럼.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온몸이 뭐 찌르는 듯이 아팠고 온몸의 관절 사이가 아프고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어제 뭐 갑자기 그런 일 당하고 땀도 많이 흘려서 감기 몸살 걸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업장마다 온도 측정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재봤는데 정상 온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감기 몸살 기운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종합병원 갔어요. 종합병원 가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환자분 열도 없고 뭐 목 안에도 살펴보니까 부은 데도 없고 뭐 괜찮으신데요. 너무 아픕니다. 약 처방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 그런데 약 좀 세게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을 받고 다시 그 동생 사무실로 왔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몸도 너무 아프고. 자, 이제 모텔에 가 있을 테니까 좀 태워줘. 그래 모텔에 갔어요. 모텔에 있는데 더 아픈 거예요, 몸이. 어느 정도 두통이 아프냐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에. 아까 약을 먹었는데 또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 때문에 그런가 막 엄청 졸리더라고요. 잤죠. 제가 원래는 가을일 때까지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습니다. 네.
살면서. 근데 몸이 딱 굳으면서 몸이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가위 눌렸구나. 제가 이거는 제가 숨 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춤 삼키는 것도 안 되고, 눈 뜨는 것도 안 되고, 발가락,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옆에 제가 내려갈 때 그 여자분이 제게 했던 말, 괜찮아요. 네. 그게 바로 옆에 속삭이듯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생각했죠. 아, 이렇게 계속 있다가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정말 죽인 힘을 다해서 가위 눌린 걸 깨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시도를 엄청 노력했어요. 예. 처음에는 손가락 한두 개가 움직이더니 전차 풀리더라고요. 벌떡해서 놀라가지고 모텔방에 불 다 켜고 TV 다 켜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날 밝아오니까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무서운 것보다는 집에 가서 이제 좀 내 방에서 좀 편하고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방에 들어가자. 제 방에 갔죠. 근데 좀 나아졌어요, 몸이.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고 예. 계속 침대에만 있었어요. 계속 침대에만 있고 계속 전화도 오고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고 뭐 친구들한테 전화 오고 또 전화 받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전화기도 꺼놓고 네.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고 계속 누워있으니까 계속 내가 이래서 살았으면 하겠노. 이렇게 자다가 그냥 안 깼으면 좋겠다. 오. 그 앞에 이제 제 방에 베란다 보니까 제 방이 4층이거든요. 네. 저기 떨어지면 어떨까. 그 방송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극단적인 했어요. 선택을 하려고. 예. 이렇게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 그 당시 저도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기력증, 의욕감도 없고 나태해지고 그냥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낮에는 그렇게 하다가 밤 되면 또 가위가 눌렸어요. 근데 이 앞에 가위 눌렸을 때는 깨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가위가 눌렸을 때는 그냥 눌리면 눌리는 것 같다 하고 그 생각을 했죠. 네.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여자분 네. 귀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침대 발밑에 계속 제 침대 발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랑 눈은 안 맞히는데 계속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연히 또 시간 지나니까 또 풀리더라고요. 가위가. 근데 또 가위 눌리면 또 옆에서 또 왔다 갔다 그러고 그게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낮에는 가위는 안 눌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옆에 뭐 하얀 게 지나가는 것도 자주 느꼈어요. 네. 하얀 물체가 지나가고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자주 났었어요. 그 어느 날 낮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신경질도 나고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저도 주체를 못할 만큼. 감정 변화가 미쳤구나, 완전. 너무 미치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제 문 앞에 번호 띡띡띡띡 소리가 나대요. 예? 누가 문을 열었는데 제 여자친구예요. 제가 전화기도 꺼놓고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그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잘해요. 제가 진짜 왜 안 너 꺼지라 하고 제가 뭐 입에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예. 당장 꺼지라고 악을 쓰면서. 예. 그 여자친구는 방문 앞에 술을 보면서 한참 보더라고요. 뭐 보나 꺼져라 욕도 하고. 평상시 같으면 그 여자친구가 성깔이 좀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맞받아쳤죠. 네. 근데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밥 안 먹었지?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반찬하고 사올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나갔는데 또 거짓말처럼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내 걱정돼서 찾아온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지. 후회도 되고, 미안하고. 다시 한번 좀 잘해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해줘야 되겠다. 좀 이따 오는데 또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꾹꾹 참아가면서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재주려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 냄새도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요리 냄새 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디 아프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었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일을 자초지종 설명을 다 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당장 우리 집에 가자. 원래 그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그 여자친구는 제 가게 일을 도와주고 했었는데 필리핀에 매달마다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같이 일을 못하니까 옆에 경기도 이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당장 우리 집 가자. 안 간다. 가기 싫다. 그냥 여기 있을란다. 계속 여자친구가 저를 어르고 달래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안 돼. 예. 그애가 택시 타고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예. 다시 몸이 너무 아파요. 그 여자친구 부축해가 택시 타는데 계속 몸도 아프고, 결국 그 여자친구 집에 왔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가톨릭 신자예요. 원래 필리핀은 거의 가톨릭 신자거든요. 예. 쟤랑 같이 있을 때도 집 안에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묵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여자친구 갔는데 똑같이 그 성모 마리아상하고 묵주하고 있었죠. 좀 편해지더라고요. 저 원래 종교를 안 믿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침대에 누웠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쪽 나라 말로 따갈로그라고 그쪽 말로 하는데 저는 따갈로그를 조금밖에 몰라요. 예. 영어는 좀 이해를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저 때문에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한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페이스북 화상통화로 어느 분 바꿔주더라고요. 예. 복장 보니까 신부님 같아요. 그 신부님이 보이게 침대 옆 테이블에 저를 보이게 이렇게 세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따갈로그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하고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따라 기도를 하고 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기침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갑자기 오바이트가 많이 나왔어요. 기도를 놀래가 예.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갖다 대더라고요. 예. 전 놀랐어요. 사람 몸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 줄. 이게 몇 리터 나온 정도가 아니고 그 쓰레기통이 꽉 찰 정도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오바이트를 하고 저도 쓰러졌죠. 제가 하루 이상은 그렇게 쓰러진 것 같아요. 예. 다시 이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몸도 괜찮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때 일어나서 한 말이 여자친구한테 예.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예. 그렇게 밥 먹고 정신 차리고 다시 제 집으로 갔죠. 혼자 가기 무서워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가자. 여자친구랑 며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 이제 일해야 되니까 간다고 하고 묵주를 제 집에 걸어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위 눌리는 일도 없고. 예, 그 이후로? 예, 괜찮아요. 와,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저도 몰랐는데 예. 그 여자친구가 제가 걱정돼서 예. 집으로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치고 욕하고 그때 오빠 입에서 여자 목소리 들렸다고. 자기도 그거 보고 오빠가 지금 딩이 그거 된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밤도님께서 막 꺼져 이러면서 소리 질렀는데 밤도님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로 들렸고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계셨구나. 예. 와. 아니 이거 배달 한번 갔다가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이후로 저 배달을 그만뒀습니다. 저녁에 배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배달을 하러 갔을 때 만났던 대학생 같은 젊은 여자라 그랬잖아요. 예. 얼굴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아니면 얼굴은 예. 잘 안 보였어요? 바로 앞에 본 거니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키는 160 미만에 네. 옷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안에서 편하게 입는 옷, 네. 잠옷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고. 그 말투는 완전 서울말. 말투도 좋았어요. 네. 목소리도 좋았고. 예. 누가 딱 봐도 이제 대학생 새내기 같은 아. 인물도 괜찮았고요. 와, 근데 처음에는 전혀 귀신이라는 거를 알 수 없었지만 손을 닿고 나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처럼 쓱 올라가고 이런 거 예. 봤을 때 이제 완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저는 그것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요. 예. 그때는 제가 이 배달을 잘못하면 제 돈으로 또 물어줘야 되니까 네. 무서운 거 그런 것보다는 배달이 먼저였기 때문에 뭐 귀신이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손 닿을 때도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느꼈죠.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지. 예, 제가 가도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성인 남자도 네. 누가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바로 앞에서 본 거니까. 와. 어둡다 그래도 오토바이 불빛이 있잖아요. 라이트 불빛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따라오라고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확실히. 그렇죠. 그때 갔으면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을까 이야.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저는 어느 시점에서 빙의가 됐을까? 어느 시점에서 따라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갔을 때 따라간 거네. 그쵸? 저도 그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또 돌미님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거기를 그 동생분이 다시 가자고 해서 거길 가니까 또 왔어? 하면서 예, 옳았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업혀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쨌든 잘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이야기지만 이제 예.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장은 뭐라고 했냐, 그거 이제 본인 돈으로 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그냥 마무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원래 평일 결제는 제가 이제 음식적인 가면 제 돈으로 먼저 드려요. 네. 제 돈으로 먼저 드리고 고객님한테 제 돈 플러스 배달비까지 같이 받는 형태거든요. 그런 식이구나. 예.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보면 예를 들어가 음식을 안 갖다 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거기 지코바도 그대로 있었고. 네. 뭐 다음날이나 뭐 가게 저한테 전화가 와야 되거든요. 전화가 안 온 것도 그렇고. 그 가게에서 전화가 안 왔다고요? 예. 이것도 무섭네. 뭐지?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나?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지는? 예? 그러니까 그 지코바 사장님한테 전화가 안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네. 배달을 안 했으면 뭐 손님이 전화가 왔을 거 아닙니까? 왜 배달 안 했냐고. 그렇지. 그 사장은 예. 사람이겠죠? 에이, 맨날 가는 데인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소름 끼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연락이 안 갔을 테니까 이제 예. 사장님은 연락이 없었을 거다.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하게 왜 그 택시기사님이 제 방송에 빨리 제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겠네요. 제가 좀 이게 좀 떨리고 솔직히. 그래가 제가 하려던 말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택시 안에서는 얘기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고 그랬으니까 몰라도 지금 저 걱정이 되네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정말 오랜만에 뭐라 해야 될까,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또 테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예, 아이고 밤도님 오늘 또 해외에 계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여자친구분이랑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배달하고 계실 텐데, 공포에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달을 오늘 그냥 그만하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배달하다가 겪는 섬뜩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이곳이 어딘지는 뭐 대략적으로 말씀은 해주셨다만 가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